안녕하세요, 강귤입니다. 원래 이번 주차에는 워드프레스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워드프레스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나중에 교육을 따로 빼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 부족한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오늘을 위한 강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께 애드센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적화와 저품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티스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고수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티스토리 최적화와 저품질 그리고 특수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드센스와 이 티스토리의 엄청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Let's go. 그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티스토리 아이디를 2개 이상 만들고 블로그는 10개 이상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죠. 티스토리 최적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든 이 1번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주소를 복사해서 검색해보면 사이트 영역, 이렇게 사이트 영역 보시면 사이트 영역에 내 블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티스토리가 최적화되는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 3, 4, 5번 블로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뒤에 생성일자를 적어두라고 말씀드렸죠. 이 티스토리는 생성 후 5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들도 같은 날짜에 만든 거니까 최적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블로그들도 주소를 검색하면 사이트 영역에 나오게 될까요? 아직까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적화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티스토리를 블로그를 생성하고 글을 적지 않아도 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되면서 자동 최적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나쁜 유저들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사이트 영역에 도배를 하기 시작했죠. 사이트 영역에 노출을 시켰던 거예요. 그 결과 티스토리 최적화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되지 않게 제재를 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최적화 방식이 그렇게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5주라는 시간이 지나서 최적화가 된 블로그는 사이트 영역에만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첫 글을 작성하게 되면 3일에서 7일 뒤에 이 사이트 영역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왜 나머지 2, 3, 4, 5번에 글을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글을 몇 개나 쓸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글이 저품질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어떻게 확신을 하시는 거죠?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2년 전에 사용했던 티스토리를 다시 열었는데 최적화가 안 된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블로그를 봐야 알겠지만 보통은 이미 저품질이 된 블로그일 거예요. 그리고 저품질에 대한 대처를 바로 하지 않는 이상 해당 블로그는 다시 최적화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품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블로그를 의미 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번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었다면 차후에 2번, 3번, 4번, 5번 블로그를 그대로 두었다가 글만 작성하면 바로 상위에 뜰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면 바로 2, 3에서 7일 뒤에 사이트 영역에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첫 글을 작성한 지 6주가 지났는데도 블로그가 사이트 영역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저품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블록에 챗GPT로 아무 주제의 글이나 쓰고 특수 키워드 하나 넣고 발행해서 그냥 여유롭게 7일만 기다리세요. 그럼 확실하게 내 블로그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특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특수 키워드 기억나시죠? 이 키워드가 진짜 유용하다는 것을 느끼신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동안의 고통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특수 키워드의 활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고요. 이 특수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블로그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최적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은 되어야 해요. 특수 키워드는 내 블로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적화와 저품질을 빠르게 확인하고 저품질의 여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이 특수 키워드를 최적화에 적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최적화는 5주 이후 자동으로 되고 첫 글을 쓰고 일주일 뒤에 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는 이 블로그가 최적화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특수 키워드로 최적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는 상위 노출 최적화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블로그의 글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블로그죠. 그렇다면 생성하지 얼마 되지 않은 블로그는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상위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입니다. 그럼 최적화가 됐다면 상위 노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선 최적화 블로그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첫 번째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번 블로그에 첫 글을 쓰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최적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냥 제 말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최적화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감귤마켓이라는 특수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때 그죠? 감귤마켓 종이접기 기초 용지 서택 감귤마켓으로 특수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이 2번 블로그에 1번에서 사용한 동일한 특수 키워드를 제목에 제일 앞에 적어줍니다. 그 2번 블로그의 본문에는 특수 키워드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번 블로그보다 키워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번 블로그에는 본문에 특수 키워드를 넣지 않았어요. 제목에만 넣었어요. 2번에는 그렇게 본문에 한 번 정도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검색창에서 특수 키워드를 검색하면 1번 블로그보다 2번 블로그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와 상위 노출 원리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 키워드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불량 문서나 저품질이 걸리니까 관리하고 싶은 키워드나 혹시 테스트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 그때 활용하시고 주로 사용하는 블로그에만 딱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난 아직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최적화 블로그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라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네이버 블로그가 됩니다. 이 특수 키워드를 검색을 할 때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적어 보시고 내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보다 상단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최적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키워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 키워드를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게끔 포스팅을 작성해야 정확하게 최적화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기다리시고 그냥 6주 지난 다음에 사이트 영역에 뜨시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품질이란 건 피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품질이 되면 그냥 다른 블로그 옮기시던지 미리 특수 키워드 확인해서 대처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저품질이 된 블로그 잡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걸 뭐 외부 유입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뭐 그거를 그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위에 최적화해서 말씀드렸듯이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고 내가 글을 작성하면 글이 자리 잡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키워드는 나만 사용하는 키워드라서 다른 문서가 올라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순위에 변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없는 경우는 저품질의 신호가 된다는 거죠. 자, 사이트 영역에서 보면 저품질 영역이 확인되지만 그 신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특수 키워드입니다. 이건 다음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순서와 연관이 있는데요. 노출되는 순서가 블로그, 그 다음 통합 웹, 그 다음 통합 순으로 노출되고, 이 순서는 저품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순서를 빠르게 눈치채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특수 키워드는 조금 더 빠르게 이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낌새를 느꼈다면 이전에 발행한 글을 삭제해 주시고 블로그가 안정될 때까지 글을 쓰지 마시고 다른 블로그를 세팅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존의 글은 남아있게끔. 그리고 이 특수 키워드는 구독자님처럼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특수 키워드를 모든 블로그에 적용해서 운영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정성스럽게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면 그 블로그에만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블로그는 저품질 각오하고 이것저것 마구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채널에서 알려주는 키워드 있죠. 청년지원금, 생활지원금, 성형자동차 이런 거 써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저품질을 맞아보세요. 대신에 통계에 올라와 있는 그 키워드들은 따로 엑셀에 정리해 두셔서 나중에 포스팅 주제나 키워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파트너스와 저품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왕 블로그를 내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쿠팡 파트너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애드센스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키워드를 이것저것 뽑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물건 카테고리 잡아서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구글 로직에 맞춰서 쓰셔도 되고, 난 이 블로그 죽어도 다른 블로그가 있으니까 막 해볼 거야 하면서 써보세요. 대신에 주력 블로그는 조금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이 나면 하위 도메인에 연결을 해서 감춰왔던 나의 모든 키워드를 10개의 블로그에 미친듯이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팔 때 조심해야 하는 키워드가 인터넷 설치 가입 같이 제재가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연관된 키워드를 작성하거나 무리하게 상위 노출을 시도하려고 사진 많이 넣고 키워드 여러 번 넣고 해서 하는 어뷰징 때문에 이런 저품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키워드가 위험한지, 내가 쓰는 글의 형식이 어뷰징인지 모른 채 글을 작성하게 되니까 저품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때 과외 키워드 들어가는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대출 키워드는 상관없는데 그 안에 있는 사채나 일수 이런 키워드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키워드는 법적 제재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부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비포, 애프터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인터넷 가입, 설치 같은 키워드는 그냥 쓰지 마세요. 그리고 쓰고 싶다면 어차피 우리 블로그 많으니까 이런 키워드로 난 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한번 많이 써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키워드는 좀 피해서 테스트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험 키워드는 정말 헷갈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매 키워드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는 전부 신경 쓰면서 포스팅 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저품질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를 갖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유형, 나의 글 쓰는 유형, 형식, 그리고 금지된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내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강의 때 블로그를 여러 개 만들어 두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최적화되는 블로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품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여유가 있을 때 블로그를 더 많이 만들어 두세요. 다음 로직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특수 키워드로 중요한 블로그는 꼭 관리를 해주세요. 네 번째로 테스트할 거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고 수익까지 챙겨보세요.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최적화 저품질 그리고 특수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초보자 튜토리얼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중급, 상급 강의와 블로그 데스노트 영상으로 제가 준비 중이고요. 중간중간 좋은 정보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애드센스 승인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초급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티스토리를 꾸미고 HTML과 CSS 그리고 워드프레스 각종 SEO 백링크까지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초급자 과정 이후로 글을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문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광고가 클릭될 수 있게끔요. 이것이 차후 여러분의 수익을 확실하게 늘려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블로그 데스노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